자, 다 같이 답 한번 볼게. 봐봐. 8번 문제. 일단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 지문 전체를 관통하는 포인트를 좀 잡고 갈 건데, 첫 번째, 밑에다가 이렇게 필기할게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면 지문의 정의에 따라서 글을 읽습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 새로운 개념어가 등장하면 쓰세요. 지문이 나타내는 정의에 따라서 글을 읽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6월 모의평가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출제의 경향성이야. 자, 두 번째, 소재가 두 개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Representational Painting 그리고 Expressionist Work 두 개가 등장하는데 두 개가 뭐 하고 있어? 대립하고 있는 개념으로 서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대립적 개념이라는 개념을 좀 잡아 놓을게요. 대립적 개념. 자, 주어진 문장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문장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좀 정립해 가도록 할게. 주어진 문장에 보니까 this라고 하는 지시어가 등장하네요. 이러한 적극적인 참여는 provide a basis, 기반을 제공해 준대. 근데 뭐에 대한 기반이냐면 깊이 있는 미학적 처리에 대한 기반을 제공해 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찰에 대한 기반을 제공해 준대. 이 작품의 의미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에 대한 기반을 제공해 준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표현이 있는데, 너희들 머릿속으로 미학적 처리라고 하는 개념을 봤을 때 이 두뇌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미학적 처리라는 개념은 우리가 수능 지문에서 대단히 많이 출제되는 개념이거든요. 미학적으로 무언가를 처리한다. 써볼게요. 해석과 이해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적극적 참여라고 하는 것이 뭐에 대한 기반을 제공하는 거야? 미학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깊이에 대한 기반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것과 같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리플렉션이란 개념입니다. 깊이 있게 생각하고 성찰한다와 같은 동의어를 나열해 주고 있는 거라고. 그럼 주어진 문장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 this라고 하는 것이요. 이러한 적극적 참여라고 하는 것이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한다고. 이걸 제공해 주게 된다고요. 이게 주어진 문장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네. 됐죠? 1번 앞에 있는 문장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trade-off가 존재한대요. 자, trade-off 밑에다가 교환이라고 쓸게요. 교환. 너랑 나랑 맞바꾸는 거야. 내가 지금부터 내 지갑을 줄 테니까 너는 나한테 너의 스카프를 줘. 그럼 이게 trade-off가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교환이 존재한대. 뭐에 있어서? 상대적 중요성에 있어서. 네, 뒤에 있는 새로운 개념 잘 보세요. subject matter에다가 밑줄. subject matter라고 하는 것과 style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 두 개가 뭐 한다?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교환이 존재하게 된다고요. 되게 추상적인 말이죠. 새로운 개념은 지문의 정의에 따라서 읽을 겁니다. 어떻게요? 자, figure의 동그라미, background의 동그라미. 그럼 첫 문장은 지금부터 이렇게 이해할 거야. 아, 배경과 인물 사이에는 뭐가 존재한다? 중요한 교환이 존재한다. 이게 글을 읽는 올바른 방식입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굉장히 representational한 페인팅 속에서는요. 이게 한국어로 해석하면 구상주의적인 회화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걸 한국어로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A라고 하는 회화 양식에서는 이라고 해석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R이라고 하는 회화 양식 그리고 희곡 그리고 스토리에서는 초점이 오직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subject matter 다시 한번 인물의 일상적 인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요. 밑줄 칠게. 초점은 일상적 인물에 맞춰져 있다고요. resemble everyday life. 그리고 the lure of background style. 이 배경 양식이라고 하는 것의 기능이라고 하는 건 facilitate, make, 만드는 겁니다. 정신적인 모형의 구성을 만들어내고 촉진하는 것. 이게 그냥 배경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인물이 중심이고 배경은 뭐 할 뿐이야? 거들어줄 뿐이다. 이게 핵심인 거네요.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 얘들아. 색깔 바꿔서 밑에 대립적 개념의 representational, R 밑에다가 정리하겠습니다. 일상적 인물에 초점을 맞춰요. 배경은 거들 뿐. 부차적이란 얘기입니다. 배경은 부차적이고 일상의 인물 자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 그게
representational painting이다. 내용 하나씩 정리하고 갈게요. 자, 두 번째. 그 결과 feelings of pleasure and uncertainty. 이 기쁨과 불확실성이라는 감정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디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냐면 여기 밑줄 칠게 conclusion of the pieces. 작품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든대요. 이 문장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감정이 결론으로 이끈다가 아니라 결국 화자가 이걸 보는 그림을 보는 사람이 결론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야. 누구나 쉽게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가 지문의 핵심 내용인 겁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볼게. Highly expressionistic work. 이 고도로 표현주의적인 작품에 있어서는 novel stylistic device. 자, 다시 한번 볼게요. stylistic은 뭐랑 같은 개념이다? 배경과 같은 개념이다. 되게 신선하고 새로운 배경적 도구가 작동한대. 어떤 방식으로? In harmonious manner. 되게 부조화스러운 방식으로 작동한대요. 무엇과 대립하여서 꽝 부딪히는 거죠. 인물과 대립해서 배경이 작동하게 된다고. 밑줄 한번 쳐볼게. In harmonious manner against the subject matter. 인물과 배경이 뭐 하겠다? 대립하겠다. 분명히 수업을 제가 하고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배경은 뭐예요? 화산 분화구에서 화산이 터지고 공룡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배경입니다. 되게 이상하죠. 그렇죠? 이런 그림을 만들어내게 된다고. 자, 정리 한번 해볼게. 이 expressionist 페인팅은 무슨 페인팅이에요? 인물과 배경이 부조화를 이루는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 이런 그림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disquieting atmosphere. 불편한 분위기가 막 만들어지게 된다고. 아니 왜 제가 저기 있지? 아니 왜 얘가 공룡이 여기서 날아다니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고요. 따라서 thus 동그라미 인과라고 쓸게요. 그 결과 이 작품이 해석이 잘 안 되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진 거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작가가 이따위 그림을 그린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전통적 형태로부터의 이탈이라고 하는 건 reminds the viewer.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기시킵니다. 아, 이 작품을 해석하려면 밑줄 치세요. aesthetic attitude is needed. 미학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하겠구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미학적인 관점에서 그래, 이거는 예술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태도가 필요할 거라고요. 그 결과 잘 보세요. 능력인데요. 뭐 할 수 있는 능력? 실용적 태도와 일상의 삶에 대한 실용적 태도와 미학적 태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능력이 근본적으로 중요합니다. 뭐에 있어서? 균형 잡힌 삶에 있어서.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 나오는 실용주의적인 태도라고 하는 건 일상의 삶에 대한 실용주의적 태도라고 하는 건 뭐 할 때 필요한 거야? 요거 해석할 때 필요한 거겠죠. 인물의 초점이 맞춰진 작품을 해석할 때 필요한 태도겠죠. 여기서 나오는 미학적 태도라는 건 무슨 태도예요? 표현주의적인 작품을 해석할 때 필요한 태도일 겁니다. 요 두 가지 태도가 필자는 둘 다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글을 마치고 있는 거야. 지문 처음부터 끝까지 단절된 구간이 발견이 돼야 한대요? 없죠. 그럼 지금부터는 뭐 할 거냐면 색깔 바꿔서 일로 와볼게. 단절이 없기 때문에 주어진 문장과 같은 내용끼리 연결을 할 겁니다. 자, 주어진 문장 한번 가보자. 이러한 적극적인 참여가 미학적으로 이해하는 깊이를 제공해주게 된다고요. 이 적극적인 참여와 관련된 태도가 있기 때문에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해지게 된다고. 얘들아, 깊이 있는 이해를 필요로 하는 건 뭐예요? 얘죠. 불편하네. 얘가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고.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자, 그것과 관련된 내용 어디 있어요? 여기 5번 앞에 미학적 태도가 필요하다고요. 그렇죠? 여기 나오는 aesthetic attitude라는 개념이 결국 뭐랑 같은 개념이겠다? 여기 적극적 참여와 같은 개념이겠다. 정답 몇 번? 5번. 이렇게 붙여주는 게 타당하겠네요. 자, 마지막 8번 문제는 단절이 없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주어진 문장과 같은 내용끼리 연결하는 걸로 결론 짓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8번은 단절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였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5분간 쉬었다 갈 텐데 쉬는 시간 동안 이해하지 못한 문제, 해석하지 못한 문장 다 나와서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잠깐 쉬었다 갈게요.